노폐물 이제 어깨 두 번째 에피소드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에 저한테 질문이 좀 왔어요. 지금 뭐 거의 아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오는 질문들이 지금 쌤이 알려주신 동작을 하는데 아파요. 아픈데 이 동작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뭐 병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믿고 찾아왔을 거고 이제 제가 시키니까 하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동안 많이 아팠고 아팠던 거에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겠죠. 이거 더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거 과연 내가 해도 되는가?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그런 운동을 배우더라도 아마 분명히 본인들의 의견들을 피력할 거예요. 아픕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발생하는 이런 불편함, 통증이죠. 이거에 대해서 운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 정리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지금 하는 행위가 과연 나를 추가적으로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알려드린 운동은 상당히 가벼운 무게였고 그 다음에 가동 범위도 끝범위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게가 가벼웠죠. 그 다음에 가동 범위가 끝범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도도 없었고 홀드하거나 느린 템포를 유지하는 동작들이 주를 이뤘어요.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런 운동에서 통증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동작이 절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킬 만한 위험 요소들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불편함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운동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아. 이러면 해볼만 하죠. 처음 통증이 좀 오더라도 이 동작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이지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한 이후에 과정 속에서 불편함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운동 끝날 때까지 괜찮았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 날에 어제 해서 불편해서 좀 걱정했는데 괜찮네 생각보다. 그러면 그 정도 운동은 얼마든지 물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 운동조차도 운동 중에는 조금 편안해지는 감이 있었지만 본인에게는 아직 조금 더 투머치한 운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강도를 줄이든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쉬운 운동들로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손상이 있어, 오래됐어, 그리고 이 부분에 불편한 통증에 민감한 이런 만성적인 상태에 있어. 그러면 그 부위에 자극이 올 만한 운동을 하면 아무리 나이스하고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운동일지라도 통증은 분명히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포기하거나 도망간다라고 하면 이 부위의 근육의 컨디션들은 좋아질 기회를 원천봉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을 갖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반인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운동들 강도도 아파서 안 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예 그 팔을 쓸 것들을 포기한 상태로 일상생활이나 이 모든 생활들에 초점을 맞춰가죠. 하지만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고약한 심보가 있냐면 그건 안 하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더 빡세고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 부분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운동 행위들은 계속한단 말이야. 근데 그 부위를 근육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동작은 안 하겠대.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근육 컨디션에서는 통증이 있어서 안 하는데 더 심하고 더 빡세고 더 강도가 심한 운동에서는 통증이 와도 할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위에 대한 운동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부위의 통증을 약시키는 행위도 운동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건 안 하는데 이것만 하겠다?
이거는 단단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행위들이 재밌고 막 나의 모든 것들을 막 달콤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게 아무리 재밌는 스포츠 활동이고 동호회 활동일지라도 운동 모임일지라도 그거는 그렇게 현명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몸은 무한제라고 보긴 힘들어요. 유한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제일 많이 주셨던 통증과 관련된 이 운동을 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려드린 운동은 해볼만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서 제가 시킬 땐 이거보다 더 조금 더 강도 있게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보셔라. 다만 운동 중에 불편함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아파지거나 계속 느낌이 안 좋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이스하게 잘했어, 하지만 다음날 좀 불편해,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운동들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게를 낮추거나 횟수를 낮추거나 볼륨을 낮추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그리고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러한 불편함들을 경과를 보는 거지, 아파 나 안 해, 이런 식의 접근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고, 오늘은 두 동작이에요. 두 동작을 알려드릴 거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이 덤벨만 있는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인클라인 벤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인클라인 벤치가 없으면 이렇게 인클라인 경사를 만들어줄 수 어떠한 경사면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뭐 근비대나 스트렝스 컨디셔닝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머슬 섬유들의 자극, 노크만 줄 거기 때문에 뭐 경사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덤벨, 만약에 이쪽 어깨에 섬유가 안 좋다, 내가 여기를 타겟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누우시면 돼요. 누우신 상태에서 물론 이게 인클라인 바벨 컬의 뭐 스탠다드 자세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팔 운동을 잘 하시는 이런 헬스 트레이너들한테 여러분들이 고안을 아이디어들을 고안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 섬유를 건드릴 수 있는 동작들을 지금 설명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편하게 누우시면 돼요. 뭐 고개를 들어야 되느냐, 가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무게를 준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늘어뜨릴 수 있는 범위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머리를 붙이는 게 너무 힘든다 그러면 뭐 살짝 드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위팔뼈가 쭉 무게를 들고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위쪽 부분까지 이 무게의 텐션이 걸리셔야 돼요. 이쪽 부분의 텐션들이 실질적으로 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각도에서 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텐션들은 많이 걸리는데 길어지는 텐션들은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가 아픈 상황들은 길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노출시켜 주려고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위팔뼈를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널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그냥 팔꿈치만 구부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 5초 홀드. 그리고 잘 된다 그러면 천천히 여러분들 템포 5050 템포나 뭐 3030 구간이 짧으니까요. 뭐 여기까지는 안 갖고 오셔도 돼요. 한 90도 경로만. 그래서 뭐 3030을 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아이소메트릭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소메트릭. 내리는 거, 버티는 것만 한다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첫 번째 동작의 핵심은 인클라인 각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게를 잡고 위팔뼈를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텐션이 걸리게? 이 윗범위까지 텐션이 걸리게. 그럼 이게 처음에는 여기가 정말 안 좋은 사람들 막 찢어지는 듯한 자극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무게로 이 경로에서 이 정도 텐션의 노출에, 외력 노출에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이 정도의 가동 범위는 갈 수밖에 없는 가동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가동 범위고 손상이 일으킬 만한 가동 범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한번 해보셔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팔꿈치를.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두 번째는 심플합니다. 팔꿈치를 펴놓고 그 다음에 덤벨도 이렇게 감아지지 말고 이렇게 펴놓으세요. 가벼우니까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 무릎 높이까지만 올려주고 홀드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때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위로만 들라 그러지 말고 앞쪽으로 쭉 밀어주란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싶으면 더 펴주고. 그래서 최대한 이쪽 라인에 텐션이 걸릴 수 있게 다시 내리시고.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이 잘 되면 똑같죠.
여기서 이제 5050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위쪽 섬유들의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쓰는 근육들은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근데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는 길이 변화나 텐션 변화가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섬유의 텐션들을 걸어주는 방법들, 전체 섬유의 길이 변화를 일으켜주는 자극들을 계속 노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들이 어느 정도 계속 깨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근비대가 됐든 뭐 최대 근력이 됐든 파워가 됐든 그 다음 단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증이나 이런 뭔가 만성적인 손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불들이 계속 꺼진다 그랬어요. 제가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노크를 해서 일단 불을 켜주고 운동 들어가고, 운동 중에도 자극이 잘 나온다 그러면 잠깐 사이사이에 이렇게 불 켜주고, 이러한 훈련 전개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제가 알려드린 운동들은 특정 섬유들의 텐션 변화나 길이 변화, 노크, 잠깐 점프, 방전된 배터리를 점프해서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들이지, 물론 그것만으로도 통증은 경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동작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운동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제가 추천하는 건 근비대 훈련입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의 운동 볼륨을 필요로 하는 근비대 훈련을 하시게 되면 이 배터리, 방전된 배터리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훈련 방법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불켜기로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주변에 헬스장 가서 저는 이런 여러분들이 잘 못 쓰는 섬유들에 대한, 특히 이 팔, 이 부분에 대한 운동 지도들을 받아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혼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이런 운동들, 제가 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팔 운동을 뭐 좀 지도를, 여러분들이 PT를 받아보는 것들, 꼭 제 영상이 아니어도 되고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주변에 헬스장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를 고른다 그러면 이력에 있는 그 화려한 리스트보다는 팔 운동이니까 팔 좋으신 분들, 뭐 여자분이 됐든 남자분이 팔 좋으신 분들한테 가서 이런 운동 지도들을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특히 지금 이거 해서 이 어깨 앞쪽에 통증이 되게 경감이 많이 됐다. 그럼 정말 팔이 좋아야 돼요. 2두, 3두. 어깨. 물론 제가 이제 계속 에피소드마다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방전된 배터리를 자꾸 깨우는 이런 것들이고,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근비대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비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볼륨도 계속 머릿속에 쌓아두고 매스도 어느 정도 쌓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될 거예요. 여기서 훨씬 더 좋은 것들이라는 건 단 한 가지죠. 솔직히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 아니면 되게 많이 이런 불편함이 줄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프다고 내가 죽어라 여기 아픈 건 계속하면서 얘를 쓰는 행위를 안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악순환들은 한번 이번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 하면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한번 끊어내는 과감한 용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지만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헬스장 가서 팔 좋은 선생님들한테 PT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